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 안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수호자가 살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수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머리카락보다도 수만 배는 더 작은 정말 원자 단위의 세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거기서 현대 기술의 심장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그 보이지 않는 수호자가 대체 누군지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치 탐정처럼 비밀을 캐낼 도구 상자를 열어볼 겁니다. 다음엔 아주 특별한 전기적 신문을 통해서 단서를 찾아내고 마지막엔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거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가 쓰는 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전자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심장부로 한번 쑥 들어가서 이 모든 기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그 결정적인 수호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칩 안을 들여다보면요, 수십억 개나 되는 아주 작은 스위치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트랜지스터인데요. 이 스위치 하나하나를 껐다 폈다 제어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게이트 절연층이라는 얇은 막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얇냐면요, 진짜 놀라지 마세요. 원자를 그냥 딱 몇 개만 쌓아 올린 정도의 두께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얇은 거, 비눗방울 막 같은 거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얇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나 얇은 원자 몇 개 두께의 막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흠집이 딱 하나만 생겨도 그 수백만 달러짜리 칩 전체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완벽함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바로 그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숨은 영웅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산화규소, 화학식으로는 SiO2라고 부르는데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전기가 흘러야 할 땐 흐르게 하고 흐르면 안 될 땐 딱 막아서는 아주 완벽한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절연체라고 부르죠. 바로 이 녀석이 칩의 안정성을 지키는 핵심 수호자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이 보이지도 않는 결함을 엔지니어들은 대체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원자 단위의 세계를 수사하는 탐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그 탐정들의 첨단 과학 수사 장비가 가득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탐정들에게는 크게 2가지 수사 기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리적 측정이에요. 이건 말거래로 현미경 같은 걸로 직접 들여다보거나 만져보는 약간 현장 감식 같은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전기적 측정인데요. 이건 용의자를 취조실에 앉혀놓고 질문을 던져서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지 파악하는 일종의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리적 측정은요, 겉모습만 보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범인의 알리바이가 완벽한지 정도만 확인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느냐잖아요. 바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전기적 측정입니다. 칩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진짜 결함, 그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당연히 이 전기적인 테스트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장 강력한 전기적 수사 기법은 뭘까요? 이제부터 이 절연층을 신문실로 데려가서 꽁꽁 숨겨둔 비밀을 스스로 술술 불게 만드는 그 기막힌 방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잡한 트랜지스터 전체를 다룰 순 없으니까 엔지니어들은 테스트를 위해서 아주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어요. 모스 커패시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구조는 정말 쉬워요. 맨 위에 금속, 중간에 산화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파헤치려는 이산화규소죠. 그리고 맨 아래에 반도체인 실리콘.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착착 쌓아 올린 거예요. 바로 이 단순한 샌드위치 구조가 절연층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자, 신문 첫 번째 단계는 축적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샌드위치 맨 위에 있는 금속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딱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석처럼 반대편 실리콘에 있던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들이 절연칠 바로 밑으로 우르르 하고 몰려들어요.
이렇게 전하들이 잔뜩 쌓인 상태, 그래서 축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 이번엔 공핍 상태예요. 아까랑은 반대로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N극과 N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아까 우르르 모였던 전자들이 이번엔 저리 가! 하면서 저 멀리 쫓겨나 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절연층 바로 아래는 전하가 하나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생겨요. 이걸 공핍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반전 단계입니다. 아까보다 훨씬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전압을 쾅 하고 걸어주면요. 이번엔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플러스 전하들이 표면으로 끌려 나오게 돼요.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마치 없던 곳에 갑자기 길이 생기는 것처럼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다리가 만들어져요. 이걸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다리가 생기는 순간이 트랜지스터 스위치가 온, 즉 켜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핵심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방금 본 세 가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전압을 쭉 바꿔가면서 각 단계에서 전하를 얼마나 잘 저장하는지 이 능력을 커패시턴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이 절연층만의 고유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문 그래프가 딱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지문을 해독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에 이 절연층이 정말 한 점의 흠도 없이 완벽하다면요. 그래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매끄럽고 예쁜 곡선으로 나와요. 이걸 이상적인 CV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바로 완벽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선, 즉 정답지 같은 거죠. 근데 현실이 늘 그렇듯 실제 측정해보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실제 그래프는 이 정답지에서 옆으로 밀려나 있거나 모양이 좀 찌그러져 있거나 하거든요. 바로 이 차이점, 이게 바로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그래프가 정답지보다 옆으로 쭉 이동했다? 아, 이건 절연층 안에 불청객, 그러니까 원치 않는 전하가 갇혀있다는 신호구나. 둘째, 그래프가 옆으로 쭉 늘어졌다? 이건 실리콘과 절연층이 만나는 경계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덫 같은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요, 범인 중에서도 아주 교활한 녀석들이 있잖아요. 웬만한 신문에는 끄떡도 안 하고 숨어있는 애들이요. 이제는 그런 녀석들까지도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압박수사 기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BTS 테스트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테스트예요. 어떻게 하냐면 칩을 뜨겁게 달구면서 동시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럼 열 때문에 절연층 안에 숨어있던 나트륨 같은 불순물들이 약간 회롱회롱 느슨해지거든요. 그때 강한 전압으로 한쪽으로 싹 밀어붙이는 거죠. 만약에 이런 움직이는 불순물이 숨어 있었다면 테스트가 끝난 뒤에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을 때 처음이랑 다르게 옆으로 확 이동해 있어요. 딱 걸리는 거죠. 범인은 바로 너! 하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파괴 강도 시험. 이건 뭐냐면 이 얇은 막이 과연 어디까지 버티나 그냥 부서질 때까지 전압을 계속 높여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만들어진 이산화괴소는요. 1cm당 1000만 볼트라는 상상도 안 되는 전기장을 견뎌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늘에서 치는 번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이에요. 이 보이지도 않는 얇은 막이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원자 단위의 탐정놀이가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왜 중요하냐, 이게 궁금하시죠? 바로 지금부터 할 얘기가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이 모든 기기들이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는 이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보이지 않는 원자 단위의 품질 관리에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끈질기게 보이지 않는 범인을 찾아내는 탐정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이 안정적으로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해서 칩은 더 작아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그렇다면 미래에는 또 어떤 새로운 유령 같은 결함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미래의 엔지니어들은 그 새로운 범인들을 잡기 위해 또 어떤 상상도 못할 기발한 탐정 도구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다음 기술 혁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